시빅 팟캐스트. 아우, 병훈 씨. 예.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는데 집에 가도 재밌는 일이 없어요. 뭐 때문에 뭐 하시는 게 따로 없으신가 봐요? 제가 집에 가서 컴퓨터를 해도 뭐 게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화면만 켜놓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재밌는 책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고. 병훈 씨는 뭐 하면서 좀 집에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예, 저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집 안에만 있게 되는데 이제 저는 TV 보는 재미에 요새 푹 빠져 있거든요. TV요? 예. 이제 채널 같은 것도 이제 한 두세 번만 돌리면 이제 볼 게 또 충분하니까 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저는 아주 잘 보내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TV 사정이 몇 년 전과는 좀 많이 다르죠. 이 리모컨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범위 내에 종합 편성 채널들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리모컨 많이 안 움직여도 다양한 볼거리들이 자리 잡고 있네요. 예, 그렇죠. 종편이 나온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네, 2011년 12월 달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근 2년이 다 됐네요, 벌써. 종편이 나온 지 2년이 됐는데 과연 우리 종편들 성적표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 안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종편 내 사람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빅 팟캐스트 이번엔 조금 빨리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빅 팟캐스트 아나운서 김희승, 아나운서 문병훈. 아나운서 신예진. 아나운서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종편인데요. 이렇게 종편만 듣다 보니까 뭔지 대충 감들은 오실 것 같은데 정확히 이 종편이 뭔지 우리 안수연 아나운서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종편은 종합편성 채널을 줄임말인데요. 케이블과는 다르게 드라마, 뉴스, 교양, 오락 등 다양한 채널들을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문사들이 사주로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24시간 방송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편이라는 거를 정리해보면 일반 케이블처럼 뭐 만화 영화면 만화 영화, 영화면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다양한 컨텐츠를 다 다루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뉴스도 포함되어 있고 24시간 방송이 가능하고 특히 마지막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신문사가 방송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방송과는 다른데 이 종편이 처음 방송국에 들어섰을 때 많은 언론학자들이나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방송사들이 신문사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게 문제가 될까 염려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막대한 자금을 부었지만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을까봐 또 걱정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신문사가 방송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 신문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성향 같은 것이 그대로 묻어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자극적인 컨텐츠 그리고 또 광고에 의존하는 모습, 그런 걸 보일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네, 요즘은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모든 종편 채널이 처음보다는 다 좋은 시청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같은 경우에는 MBC 뉴스와 거의 동등한 시청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 같은 경우에는 2에서 4%까지 시청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진하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데요. 요새는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영돈 PD의 먹거리 엑스파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양산에도 착한 식당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재밌게 봤었고요. 또 채널 A의 관찰 카메라 24시 그걸 봤는데 저번에 기장 멸치 축제를 카메라 뭐 한 8대 9대를 확 풀어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정말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밌게 좀 봤습니다. 네, 저는 또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이 요새 또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봤는데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대충 뭐 하는 프로그램인가, 그냥 뭐 자연 속에 풀어진 사람들 찍는 건가 했더니 이제 색달라요 요즘 또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영돈 PD의 먹거리 엑스파일도 이제 시청률을 넘어섰더라고요 아주.
저는 JTBC의 썰전을 주로 봅니다. 기존 프로그램이랑 좀 다르게 비하인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치계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저희 또래 가수인 아이유 양이 나와서 더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인들이 모창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진짜 가수를 맞추는 프로그램인데 시청자들도 많이 좋아해서 잘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JTBC의 마녀사냥도 즐겨 보고 있는데요. 이 마녀사냥이란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내준 주제로 남자들이 이런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외모 지상주의적인 발언을 많이 하거나 또 성문화,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너무 개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처음에 우리 시청률 얘기할 때 나왔던 걱정이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종편의 많은 컨텐츠들이 좀 자극적인 이야기, 그런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에 좀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되짚어 생각해보면 또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관찰카메라 24시, 다큐 3일과 굉장히 닮았죠. 또 문병훈 씨가 좋아한다고 했던 나는 자연인이다. 이것도 어디선가 굉장히 본 듯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다른 지상파 프로그램들의 컨텐츠를 그대로 베껴온 듯한 느낌, 그리고 자극적인 컨텐츠, 이렇게 좋게 볼 수만은 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희승 씨가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 장점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자극적인 내용, 또 흔히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상파에서는 또 저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일 수는 있겠지만 또 굉장히 그 부분을 또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그래서 종편 채널 프로그램들을 보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리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좀 성생활을 다룬 이야기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이 지상파에서는 사실 좀 뜨뜻미지근하게 내보내잖아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이유하에 좀 표현의 자유 같은 게 많이 억압되는 건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죠. 정도를 지키는 것.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발휘하되, 이거 아무래도 대중이 보는 건데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한다. 적어도 남녀 간의 불륜 이야기 이런 거를 재밌게 묘사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확실하게. 그런 얘기였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병훈 씨.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패널 얼굴 궁금해요. 이렇게 컨텐츠 얘기는 또 해봤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아직까지 종편의 중요한 숙제, 이념 문제가 남아있죠. 우리가 종편 채널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좀 그 신문의 냄새가 좀 많이 난다. 굉장히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각자 좀 보신 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MBN의 채널에서 있었던 대선 때 사건입니다. 그 MBN이 그 대선 당시에 이제 야권 색깔이 너무 강하지 않냐 이런 김경재 수석부위원장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MBN이 이제 조작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경재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보도였는데 이제 좌파로 몰았다. 우리에게 좌파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조작 보도를 시작했고 그에 이어 신문사와 또 다음 포털까지 이용하면서 이게 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특히나 이 MBN이 이런 정치적 성향이 강하게 된 이유에는 바로 사장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한 친노 소속이고요. 또 야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사건이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BN 같은 경우에는 이정희 의원과 연관된 방송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대선 당시였죠. 또 2012년 당시에 이제 성호 스님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정희 전 후보였죠. 지금 와서 얘기하면 전 후보였는데 그 후보를 마구 욕설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생방송 인터뷰 도중에. 그렇게 되면서 방송 관계자들이 이제 당황을 해버려가지고 그 인터뷰를 생방송인데 그냥 중단해버리는 방송 사고가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욕설이라는 부분과 겹쳐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방송의 성향을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MBN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볼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요. 채널 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탈북자 인터뷰를 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극보수주의를 띠는 단체에서 주로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시청자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동아일보가 채널 A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을 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널 A에서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방송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저 보도를 저도 이제 봤었는데 너무 당연하게 저게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그 인터뷰를 했던 당사자가 얼굴 모자이크하고 이름은 가명 써놓고 뭐 하나 신분적으로 하나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디를 믿고 그거를 보도를 한 건지. 그리고 그 광주 민주화 사태를 그렇게 북한의 소행이다 얘기한 거는 사실 군사 정권에서 끝나야 될 문제였는데 그걸 지금 각지고 와서 다시 한번 재생하는 건 완전 쌍팔년도식 그런 사고가 아니었나. 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좋지 않게 봤었거든요. 그렇죠. 뭐 국민 대부분이 또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요. 저도 좀 이 보수적인 언론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드러났던 부분을 본 게 TV조선의 또 엄성섭 아나운서. 유명하죠. 그 특유의 그 스타카토식 보도 방식.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현장 나가 있는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무슨 꼭 호통을 치는 것 같아요. TV조선에서 북한 관련돼서 굉장히 공격적인 보도를 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북한 아나운서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예, 불바다 발언을 매번 하는 그 아나운서 여자분이랑 닮았거든요. 특히 그리고 또 패널을 앉혀놓고 굉장히 공격적인, 특히 진보 성향 패널을 앉혀놓고 공격적인 질문을 퍼붓는 데서 과연 이것이 중립이 맞는 건가? 채널A의 박종진 아나운서, 그분은 한나라당 공천을 또 받으려고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진보 인사를 또 모셔놓고 자유와 평화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좀 사상 검증적인 질문 같은 걸 막 던져서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진보 측 인사가 잘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패널들은 보수 세력 패널들로 많이 채워지고 있고요. 그런 데서 어딜 봐서 이것이 중립인가?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 시청률 부분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잘 챙겨 먹고 있다. 단 기존 지상파가 가지고 있던 컨텐츠 흉내낸 느낌 지울 수 없고 또 좀 자극적인 소재들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쉽다 정도 되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향적인 부분 이거는 좋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신문이 아니라 방송이거든요. 신문은 신청해서 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채널 돌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색깔 지우지 못하고 있다. 좀 문제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채널이 아랫번 채널부터 한 20번까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이거는 분명 시청자들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 자, 이제 쓴소리를 했으니까 좀 이 종편 채널들의 좋은 모습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신예진 씨. 저는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뉴스9이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석희 씨가 JTBC에 들어와서 혁신적으로 개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정치적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슈를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뉴스 말미에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약간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뉴스 진행 방식이 또 특이한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클로징 멘트에 BGM을 까는 게 또 특징입니다. 손석희 씨가 직접 골랐다고 하는 이 BGM은 하루의 뉴스에 이슈되는 부분을 또 생각해서 그것에 맞춰서 BGM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시청률이 2.9%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적도 있고요. 분당 시청률은 4%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손석희의 뉴스9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랑 이제 막걸리를 먹으면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을 모시고 있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손석희 아나운서가 굉장히 매섭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로 비꼬는 패러디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손석희 씨가 완전히 싸잡기식으로 질문해버리니까 당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술을 좀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랑 아주 통쾌하게 웃었던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손석희의 뉴스9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상파 뉴스보다 훨씬 더 낫지 않나. 정확하게 꼬집고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 확실히 물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괜찮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9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던 게 아무래도 JTBC라고 하면 좀 보수 성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취재 보도를 하는 걸 봤어요. 날카롭더라고요. 확실히 문제되는 거 공격하고 그리고 의문사항이 드는 거 확실히 물어보고 일 처리가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중립이다. 문제되는 거 확실하게 꼬집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뭐 한쪽으로 뭐 야당이니 여당이니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거 공격하는 거 그것이 진짜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저도 좋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종편 지금 문제점도 보이고 좋은 부분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채널을 돌렸을 때 좋은 부분이 더 많이 보이도록 다들 시청자로서 격려의 한마디 혹은 따끔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안수연 씨부터 한마디 해볼까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들과 또 다른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시청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시청자의 입장에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편이 처음에는 좀 힘들게 시작했지만 공중파에 없는 약간 특이하고 참신한 콘텐츠로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거를 좀 계속해서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또 지금 종편 안에서도 시청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시청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진한 프로그램도 분발해서 다 같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진 씨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채널이 좀 개성을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성과 색깔은 저는 분명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색깔이 너무 짙어지다 보면은 그게 또 하나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또 채널 자체가 개성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 시청자들도 그 부분을 높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편 채널들이 앞으로는 색깔이 아닌 개성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컨텐츠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뭐 좀 자극적인 거 지상파에 없는 색깔이고 맛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컨텐츠랑 비슷한 거 하늘 아래 어떻게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예능적인 부분 잘 해주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사적인 거 좀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매일매일이 뉴스 특보고 매일매일이 항상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이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뉴스 특보라는 건 말이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진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해줘야 되는 건데 마치 꼭 시청률 놀이하는 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널A 그리고 TV조선 거기서 최고 시청률 찍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반성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모습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편 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빅 팟캐스트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